두 분과 함께 미중 정상회담과 중동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목 전 주 이란 대사, 김인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9년 만에 베이징에서 다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은 어제 회담 모습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대사님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예. 원래 일반인들이 많이 기대했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물론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치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자기의 대만의 입장 그리고 중국과 세계에 대한 위치를 설명하는 데 더 활용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인환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지금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목적이 있었을 거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중국이 서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양측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놀라울 거리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양측이 현재 생각했던 그런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회담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전략적 지위 변화가 드러났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치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다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 손이 좀 높았다거나 시 주석이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가 다소곳했다, 여기에도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눈여겨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별 변화는 못 느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시진핑 주석이 전후 상황을 보면 이미 시 주석은 중국 전체를 장악을 했고 자기의 정책에 반대하는 군부 지도자들을 전부 제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그렇게 미국의 에너지를 소진을 하고 이미 지쳐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다 보면서 시진핑 대석은 당연히 자신만만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더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술을 입에 안 대는데 중국 와인을 마신 것을 두고도 시진핑 주석을 존경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제 거의 48시간, 50시간 정도 중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게 되는데, 사실은 6번이나 시진핑 주석과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문화적인 장소를 찾아가고요. 아마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중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키고 싶었을 거고, 또 사실상 지금 중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저스처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존경, 실제로 여러 자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을 존경하는 지도자, 친한 지도자 뿐이 아니고 더 이제 강하게 보호해주고 아니면 얘기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번 만찬장이나 아니면 회담 장소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 전문가들은 특히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 말했던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거론했던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던데, 시 주석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그래엄 앨리슨 교수가 옛날에 말을 했던 것이죠. 주장을 했던 정치학적인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은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과거 이제 고대 그리스 시절의 장군이었고 또 역사학자이기도 한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보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했던 것이 스파르타의 쇠락과 공포, 그다음에 아테네의 상승과 그다음에 야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강대국, 패권국이 쇠락하고 신흥 강대국이 맹추격을 할 때 전쟁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쇠락의 징조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맹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관계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큰 불안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를 양국 정상 그리고 두 나라가 신중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국 측에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제 사실 이제 만찬장이나 아니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시 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국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의 관계는 좋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시 주석은 좀 더 미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보호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란과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이 호르무즈 재개방과 이란 핵무기 반대에 동의했다라고 밝혔고요. 중국 측에서는 중동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의했다, 의견을 교환했다. 약간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되는데요. 많이 다르죠. 예. 지금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거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게 워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에 이제 하나하고 가장 중요하긴 한데 미국 측에서 발표한 거에 보면 중국 측이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했다. 그런데 저는 좀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협조하라고. 예. 요구를 했는데 중국은 좀 뭐 원칙적인 얘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직전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중국의 이런 지원 의사에 대해서는 선뜻 공개하면서 약간 과시하는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속내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호르무즈 문제는 언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우리가 먼저 해석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그런 파장을 생각했을 때 예.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났을 때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대신에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궁지에 몰려 있고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그리고 좀 더 절박한 입장에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맞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뒷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도 그것을 본인이 지금 이 회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둘 간의 이견도 있었을 거고 시각차도 있었을 거고 또 사실 합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란 전쟁 관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뭐 이란 설득이나 그 이상의 지원까지는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와 실제가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중국이 미국에 동의했는지는 저로서는 좀 알 수 없는데 중국이 저렇게 언급 안 하는 이유는 아주 거북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중국은 대만은 우리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라는 걸 아주 강하게 이번에 얘기했거든요. 맨 앞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큰 차이가 있었고 저는 가기 전에 왜 대화들이 많았잖아요. 강요들급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 측 입장이 확인됐을 텐데 거기서부터 중국이 별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는 하여튼 하지 않는 것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여기서는 또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타이완 문제가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시 주석, 타이완 독립과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중국으로서는 지금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그 미국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중국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중국도 이번에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현재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대외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국의 도움과 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지렛대로 삼아서 한번 미국을 흔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것이 잘 되진 않더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하는데 대내적인 청중을 향해서 한마디로 중국 국민들을 향해서죠. 지금 이제는 대만 문제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주요한 주권 상황이고 소위 말하는 핵심 이익이다. 그리고 이것을 나는 우리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의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고 취재진이 묻자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껄끄러운 문제니까 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 말을 하면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언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질문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즉답을 거의 피해버린 거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루비오 장관이라든지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이제 수행을 했던 그런 장관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둘 정상 간의 이견 그리고 시각차 그다음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회담을 통해서 사실 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위치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의 공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탐색전에 그런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가 주요 의제가 되진 않았다라고 좀 모호하게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양보를 했다는 인상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 같은 경우도 애시당초 미국 정상이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날아갈 때 이미 타이완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얼마까지 미국이 양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원래 입장을 고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뭐 안정적 관리가 목표인데 여기서 만약에 또 그리고 호르무즈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미국이 양보를 했다라는 인상을 준다면은 사실은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선거 사이클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방어선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이제 외교적 수사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교적 제스처를 하고 있지만은 이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 또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단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했냐는 이야기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에이펙 회담 때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끝나고 나올 때도 사실은 둘의 웃음이 없이 거의 굳은 표정이었었는데 오히려 비행기 안에 들어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시진핑 주석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선전을 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공동선언문이 없는 상황이니까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런 또 드라마틱한 순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도 오늘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 또 분위기를 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큰 성과는 없다라는 분석이 좀 많습니다. 네. 특히 이번 이란 전쟁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이번 회담이 좀 여겨졌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보통 이렇게 양정상이 만나면 그게 실무 방문이든 아니면 국빈 방문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분이 같이 나와서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고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각자 한 거고 각자 알아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하고 만 거고 거기에 또 차이가 많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 특히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미국 제품을 사기로 했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비프하고 콩 그리고 보잉 3B를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는 지금 동의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긴 한데 보잉의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대를 했는데 가격이 적었나 아니면 대수가 줄었나 그거를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주가가 왜 떨어졌을까? 그것도 하나의 지금 미중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하나의 증거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호르무즈에 대한 협조를 중국에다 많이 요청을 하면 그만큼 대만 문제에 대해서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못하는 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요,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허약하게 이제 중국에 대하면 그러면 중국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게 될 거고 그게 중국 측에서 27년을 대만 통일의 해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년을 목표로.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이거를 강하게 물어붙여서 자기 임기, 자기 생전 중에 대만을 하여튼 중국의 주권하에 놓는 거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투키티데스 함정, 너 나를 건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게 돼. 이런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투키티데스 함정 얘기를 한 거나 대만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저로서는 아주 중국의 입장, 그러니까 나는 황제다. 이 지역 전체는 나는 헤게모니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이걸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거로 저는 해석합니다. 네. 자, 중국과 미국, 지금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1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은 무역 문제를 1순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LNG 등을 구매하고 보잉기 200대를 사기로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성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발표를 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간 선거에서도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줘야 되는, 또 특히 미국의 세일즈 대통령으로서의 그 모습을 각인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보면 이제 뭐 소고기 문제도 들어가 있었을 거고 대두 문제도 들어가 있었을 거고 했을 때 결국은 주 타겟은 바로 소위 말해서 중서부에 있는 농업 기반, 바로 그 주를 대상으로 한 건데 그렇다면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미국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경제 성과를 또 어떻게 와서 다시 설득을 하고 국민들에게 또 세일즈를 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보잉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농산물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IT 분야에서도 개방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래스카에 들려서 중간에 그 젠슨 황과 중간에 접속을 해서 접선을 해서 이렇게 데려왔던 것인데, 그럼 또 IT 분야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이 시점에 또 푸틴 대통령의 방중 소식이 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중러 정상이 만났을 때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뒷선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대국 정치의 본선에 이제 뛰어드는 것인데, 이번에 아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두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들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미 견제를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뭐 호르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자기 본인이 중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몇 차례 밝힌 적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협조를 요청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도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반응은 좀 뜨뜨미지근합니다. 그리고 또 이란 문제가 장기화될 때 사실 또 중국도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원유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죠. 에너지 협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지금 이란 문제 장기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어떤 전선에서 공동 보조를 위하여서 아니면 서로 협력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중 정상 간의 대화가 잘 풀려야 이란 전쟁의 돌파구도 좀 찾을 수 있을 텐데, 최근 UAE가 이란의 공격에 맞대응 공습을 펼친 사실이 알려졌죠. 자,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UAE를 비밀리에 방문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발표가 네타냐후 측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UAE는 부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UAE로서는 정말 감추고 싶은 사실이고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싶은 이제 주제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한다. 그리고 UAE가 나하고 이만큼 한다라는 거를 이스라엘은 보이고 싶고,
저 UAE는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UAE가 부인했다는 게 저는 더 이제 인상이 있었고, 거기 이란이 이제 이렇게 둘이서 하면 나는 UAE를 목표로 해서 공격하겠다는 걸 또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UAE로서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고, 이스라엘이 왜 이걸 발표했나를 볼 때는 미국이 너무 중국에 매달려서 이걸 풀려고 하지 말라는 뜻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김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를 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대사님께서는 어떤 점에 남은 부분 좀 집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원래 미국에서 이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3B와 3T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서로 우리 갖고 있는 빅테크라는 용어에 들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구글 같은 거. 중국에서 영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진출시키는 이고, 중국의 투자도 받고, 중국의 투자도 허용하고, 미국이 만들어 놓은 민간 투자도 하겠다. 그래서 그 투자위원회라는 구성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투자위원회하고 테리프 무역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게 그 관세 갖고, 그다음에 그 미국이 하고 있는 경제 제재들,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원래 이제 문제였고, 예. 그거를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질지, 나오는 결과는 또 어떠할지 계속 좀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목 전 주 이란 대사, 김인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